드라니까요. 실제로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나중에 우리가 통계가 나오겠지만 과천 뭐 마이용성에서 이제 거래가 많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 여러분들 나 18억 주고 뭐 30대 애들이 뭐 입주를 하겠다. 그런 친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리 부모가 도와줘도. 그게 쉽지 않아요. 그죠? 18억 주고 한 8억 융자 받고 8억 부모가 도와주고 뭐 자기들 돈 한 2억 모은 거 쏟아붓고 뭐 그렇게 해서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8억을 어떻게 이자를 내냐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용성의 분위기는 소위 말해서 무주택자라고 해도 갭 투자로 사는 거예요. 반은 투자로 사는 거죠. 그 사람들 투기라고 볼 수는 없죠. 투자로 사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에요. 과천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렇게 거래가 많이 되죠. 전세 끼고 사는 거예요. 전세가 세잖아요. 그죠? 전세가 얼마일까요? 자, 이런데 84 볼까요? 84 전세가 얼마인가? 자, 전세가 10억이에요. 그죠? 10억이면 10억 갭 투자 하는 거죠. 그죠? 10억 갭 투자. 본인이 한 1억 되고 부모님들이 한 4억씩 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이 많다. 자, 마포구 용강동에 위치한 550세대의 아파트가 최근에 20억 5천에 거래됐는데 마포도 20억이 넘는 것도 이제 나왔다라는 거죠. 석 달 전에 비교하니까 2억 가량 올랐다라는 거죠. 자, 이 가격에 계속 거래가 되면 이제 마포도 호가가 더 올라가고 더 높은 가격에 실거래 신고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과천, 뭐 성남, 마포 이런 지역으로 지금 시세가 번지고 있다. 폭등의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도권으로. 자, 국토부의 판단이 너무 안일하죠. 그죠? 안일하죠. 자, 과천시 중앙동에 위치한 1600세대 단지의 85제곱미터도 이달에 21억 원에 팔리면서 전달보다 1억 원가량 올랐다. 지금 호가가 마용성, 송파 이런 데가 1억 내지 2억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난 거래보다. 자, 실제로 16주 연속 서울은 상승 중이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24 한국 부동산원이에요. 0.24 올랐어요. 자, 이 0.24가 얼마나 세게 올랐냐면 2018년 이때 이제 상승기에 뭐 한 중기 정도 초기는 넘었죠. 한 중기 초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면 그때가 0.26 올랐어요.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그러니까 상승기의 초기 말 2018년 지금도 상승기의 초기 말인 거예요. 이제 중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은 이제 아니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막 전세 대출 받아서 전세금 올려, 대출 받아서 집 사.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가계대출이 지난달 5조 3,415억 정도 늘어났대요. 5개 시중은행에 21년 7월 이후 최대 증가. 자, 21년 7월이 6조 2천억이 증가했는데 이때는 이제 그때죠. 연끌할 때죠. 그러니까 지금도 연끌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도 연끌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을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자, 지금도 연끌해서 갭 투자로 집들을 사고 있다. 부모님이 도와주고 갭 투자로서 집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제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죠? 과거의 경험을 보니까 못 믿겠는 거야. 정부를 못 믿는 거죠. 정부도 못 믿고 시장도 못 믿고 보니까 폭동론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가더라라는 거죠. 그죠? 자, 뭐 근데 아파트 시세라는 게 계속 오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 과천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사면 시세는 멈추는 거예요. 그죠? 멈추는 거예요. 뭐 투자를 누가 22억, 23억, 24억, 25억 그렇게 막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죠. 왜냐면 자기들도 지금 10억을 가지고 가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뒤따라 들어오는 사람은 12억, 13억, 15억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못 사는 거야. 거기다 대출까지 또 규제해버리면. 자, 그래서 정부는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전세 대출에도
DSR 규제를 할 생각이 있다. 그죠? 할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도 유주택자, 고가주택에 한해서 할 생각이 있다. 근데 이 전세대출의 문제가 뭐냐면, 전세대출에 DSR 규제한다는 게 문제가 뭐냐면, 이 원금에 대해서 규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오늘 기사를 보면서 알았는데, 원금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건 뭐, 크게 지장이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모자르는 거는 신용대출 받아서 메꿔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DSR 규제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는 의미가 있겠죠. 유주택자들에게 전세대출 금액에 대해서 DSR 규제를 하겠다. 그건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유주택자들이 갭 투자를 못하는 거죠. 이제 그거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이자에 대해서만 DSR을 규제하겠다라는 것은 전문가들도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정리하면 시장은 수도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죠? 수도권으로 확대돼서 이 과천에서 과천뿐만이 아니라 마용성에서 높은 호가에 거래되고 있고 뭐랄까 호가도 많이 올라갔다. 근데 정부는 아직도 시장이 화랑장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지금 온기가 다 퍼지길 원하는 거죠. 자, 이제 서울에서 이제 서울 핵심권에서 수도권 핵심권으로 갔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서울의 구축들이 거래되길 원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수도권의 신축 구축들이 또 많이 거래되길 원하겠죠. 이제 이 청라 송도 이런데.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데 이제 이 미분양들이 많거든요. 안 나오는데 이런데 미분양들이 많거든 지금. 자, 이런 것까지 다 팔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건설사들이 지금 이런데 엄청 껴안고 있거든. 자, 이런데 그죠? 이런데 그죠? 엄청 이거 다 미분양 많이 났거든요. 근데 요즘 최근에 잘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 다 팔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도. 자, 이런 데 많잖아요. 그죠? 뭐 인천도 마찬가지지만. 자, 이런 것들 다 팔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가 기다리는 거는 지금 이게 다 팔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지방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까지 가서 이 수도권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돼서 막 거래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팔릴 때까지는 특별한 규제가 나오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